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회 변화와 학교 교육의 미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학교의 기능을 얘기를 하면서 학교가 이제 변해야지 세상도 변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혁신학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혁신학교는 일, 기존의 학교의 어떤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나온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학교를 이제 변화시키는 학교를 개혁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뭐 실험적인 학교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일반화가 되어 가면서 좀 더 확대되어 나가면서 혁신학교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이 이제 일반 학교에도 전파되는 그러한 영향력을 낳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특성은 또한 그 특성이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그 특성들이 또한의 어떤 문제점과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학교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특성들이기 때문에 기존 학교가 보여주지 않았던 문제들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가지 이 민주성과 윤리성, 전문성 그리고 창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문제가 되는 측면을 동시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성에서는 그 교육 주체들이 활발하게 참여를 해서 학교를 바꿀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누가 과연 참여를 할까? 학생과 교사들 중에서 그 일부의 교사와 일부의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벌어지는 어떤 갈등 상황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은 참여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그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네, 그 학부모들의 어떤 일부 참여가 오히려 왜곡된 현실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그런 가능성, 그런 한계에 대해서 동시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윤리성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한 현실과 교육 현실과 입시와 관련된 그 선발 제도의 현실 간의 어떤 충돌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혁신이 과연 그 찻잔 속의 태풍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문제 의식을 키우게 합니다. 전문성은 교사가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교육에 있어서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임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그리고 일반 대중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혁신의 동력을 교사라는 인적 자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혁신을 이제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 예를 들어서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해 준다거나 교사들의 어떤 전문성 강화 노력이 수업 혁신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교사들이 그러한 헌신이나 열정의 어떠한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현재의 노력이 얼만큼 그 학교 효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쉴 땐 쉬게 해주고 일할 땐 열심히 일하게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한 부분이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나 외부 어떠한 어, 그 수업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노력이 온전히 수업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창의성 같은 경우는 창의적인 수업 방식 그리고 다양한 수업 방식 물론 좋지만 창의성이란 무엇인지 창의적인 방식이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같이 고민해야지만 혁신학교가 생각하는 창의성의 발현이 가시화될 수 있고 또한 대중들에게 공감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창의성이란 문제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창의성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그 창의성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증진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교육학자들도 창의성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전히 좀 논란이 많고 딱 정확하게 이 창의성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큰 숙제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창의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또 고민해 보고 여러분들이 또한 창의성 개발에 많이 이바지할 수 있는 현실 교육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회변화와 교육제도의 강화, 그리고 사회변화와 학교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에서의 불평등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움직임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전에는 교육이 얼만큼 평등을 추구하지만 평등을 실현하기는 굉장히 왜 어려운가, 불평등한 교육이 왜 이렇게 현실에서 자주 보이게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리고 가정 배경,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라고 해야 되겠죠.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 SES라는 개념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까요? 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점 교육이 맡아왔던 기능들을 이제 다른 제도들이 뭐 이렇게 가져가게 될까요? 왜냐하면 교육이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평등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면 교육을 개선하든지 교육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다른 제도들이 이렇게 그 기능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떤 식으로 변화해 오고 있느냐, 그리고 학교 교육은 어떤 식으로 변화해 오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학교 교육은 과거에 비해서 현재를 바라봤을 때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제도에 요구하는 기능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교육제도, 사회의 변화를 생각을 해보면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고서라도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이게 무엇인가, 그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더라도 점점 더 우리 사회는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고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석하느냐, 지식을 전달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지식을 해석하고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건강한 삶을 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가, 여가, 웰빙, 워라벨 이런 표현이 주목받듯이 일뿐만 아니라 어떤 생산을 해내는 작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르크스의 사회관을 예로 들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더 풍족하고 더 여유롭게 사는 삶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사회가 우리 현대사회 그리고 미래에 마주하게 될 사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효율성에 대한 강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조금 하고 일을 적게 하고 그리고 일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효율성을 달성을 해야지만 시간적인 여유도 더 생기고 경제적인 여유도 더 생기고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습득 처리 해석하는 것도 결국 이 효율적인 생산을 마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뱉어내고 그리고 창출하고 해석하고 그러한 작업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시간을 들여서 주구장창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만 그것에 합당한 생산량을 마주했다면 더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골똘히 생각하는 시대, 그리고 그 골똘히 생각하는 그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을 하는 그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보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수를 위한 지식 전달에 좀 기능을 초기에 공교육이 담당을 했다면 점점 더 평등의 개념이 확장이 되면서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교육과 그리고 공정한 선발 제도가 교육 제도에 공교육 제도에 강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재에는 지식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면서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지식의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종의 창의성에 대한 얘기죠.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여유 있는 삶, 웰빙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성인들이 추구하다 보니까 교육기관의 어떠한 육아, 돌봄의 기능도 이렇게 부과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지식이나 아니면 학습도 요구하게 되는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이 점점 더 팽창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 제도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이 불평등한 현실을 계속 재생산하고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교육 제도는 굉장히 강화되고 교육 제도에 주어지는 기능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교육제도의 강화는 결국 제도로서의 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제도로서의 교육은 결국 사회에 이바지한다. 교육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사회를 이렇게 지탱한다. 라는 명제에 대해서 긍정을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Education Service Society 라는 문장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to serve society, what should education do? 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교육 제도는 처음에는 어떤 교육 기능, 어떤 지식의 전달부터 지식의 전달, 모두를 위한 지식의 전달, 선발, 공정한 선발, 그리고 지식의 창출, 돌봄, 그리고 웰빙과 같은 여가 생활과 같은 다양한 측면의 삶의 측면을 가르쳐주고 또 지원해주는 역할을 교육기관, 학교에게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육제도의 기능의 확장은 예를 들어서 방과후 학교의 제도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정규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도 공교육이 학교 교육이 뭔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결국 방과후 학교를 보편화하고 제도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보편적인 참여가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교육 제도가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방과 후에 아무런 교육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 학교가 만들어지고 제도화되고 어떠한 제도인지 규정이 되고 학습과 관련된 활동뿐만 아니라 학습 외 활동도 방과 후 학교 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풍족하게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본다면 교육 제도가 점점 더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 제도의 강화를 혹자는 교육 중심 사회, Schooled Society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의 어떠한 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교육의 끝에는 어떤 취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교육 중심 사회에서는 그러한 교육의 기능을 취업이나 노동시장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그러한 단일한 기능으로만 보려는 그러한 일부 경제학자들이나 사회에서 교육의 기능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예전에 했던 표현을 빌어 쓴다면 과잉 교육을 주장했던 사람,
교육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고 있다, 제공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기를 든 사람들, 교육제도가 이만큼 강화되어 있고 교육이 사회의 전 분야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교육 중심 사회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교육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만 가치를 평가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필요가 취직에만 있다고도 생각할 수 없다. 교육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한 부분 이상의 것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교육이 가지는 가치는 사회 다방면에 걸쳐서 평가되어야 하고, 사실상 교육이 팽창함에 따라 교육의 가치 또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현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한 개념인 교육 중심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교육학을 공부하는 저나 이제 교사가 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교육의 어떠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생각하다 보면 교육의 가치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교육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중심 사회는 교육제도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는 사회, 현실 사회,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지하고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교육 중심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로 취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직업의 획득뿐만 아니라 직업을 창출하고, 왜냐하면 지식을 확장시키니까요. 그리고 사회를 발전시키니까요. 그 지식을 습득한 우리와 같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학교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회의 어떤 많은 분야에 취직을 하고 거기에서 그 사회를 발전시키고, 그럼에 따라서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나고 새로운 사회의 현상들이, 사회의 상들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점을 교육중심 사회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문화, 건강에서도 교육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종교 과연 어떨까요? 네. 그래서 사회는 교육의 기능을 규정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제도로서의 교육은, 그리고 기능주의에서 생각하는 교육은 그런 것이었죠. 사회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교육의 기능이 이렇게 정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공교육의 발전의 양상을 살펴보니까 교육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가 교육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스스로 이렇게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고 있습니다. 교육제도가 그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교육 중심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인사이트, 통찰력을 제공해 주실 분을 한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교육학과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데이비드 베이커라는 교수의 강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타이틀은 The Education Revolution and Our Global Future 라는 제목이고요. 이 강연은 테드톡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고, 메인 퀘스천은 What is the Education Revolution and how and where are our schools going in order to meet or lead the needs of society? 라는 두 가지 메인 퀘스천을 가지고 강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링크를 걸어드렸고요. 한글 자막이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니 과제도 두 가지 제시되어 있으니까 한글 자막을 꼭 보시고 미니 과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퀴즈가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고요. 5문제가 나갑니다. 2문제는 OX 퀴즈고 3문제는 삼지선다형 퀴즈입니다. 꼭 풀어보시고 기한 내에 풀으셔서 점수를 받으시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요일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